안녕하세요. 2026년 캐나다 정책 변화, 이걸 두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연금이 깎인다더라, 약값 지원이 없어진다더라, 네네. 이런 소문들 때문에 괜히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연금, 의료, 세금 정책의 진짜 변화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소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혜택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네,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퍼져 있는 소문하고 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요. 2026년을 앞두고 당신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명쾌한 실행 가이드를 드리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역시 연금이죠. CPP가 삭감된다는 소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이 혼란의 핵심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요, 정부가 발표하는 최대 수령액이라는 숫자,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현실적인 금액,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 2020년 1월부터 65세 기준으로 CPP 최대 수령액이 월 1,433달러로 오르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건 평생 아주 높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낸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 금액이 곧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월 6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를 받으시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숫자는 1,433달러가 아니라요. 바로 물가 상승률인 2.7%입니다. 2.7%요. 네, 2026년에는 이 수치만큼 오르도록 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받고 계신 CPP 금액에서 2.7%가 인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최대 인상액이라는 뉴스를 보고 내 통장이랑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그런 구조네요. 내 실제 인상분은 물가 상승률을 봐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헤드라인과 현실의 차이라는 구도가 OAS, 즉 노령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65세는 못 받는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렇죠. 네, 65세부터 OAS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 대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23년부터 75세 이상이신 분들께 OAS가 10% 추가로 지급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서 그럼 75세 미만은 불리해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소문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아하. 정확한 2026년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면 65세에서 74세는 최대 월 727.67달러, 그리고 75세 이상은 그보다 10% 많은 최대 월 800.44달러를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혜택이 추가된 것이지 기존의 자격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CPP나 OAS는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료에서 유독 GIS, 그러니까 소득보장 보조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GIS는 연금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 시니어분들께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비인데요. 가장 큰 함정은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걸 몰라서 놓친 금액이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지인분께서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3년을 보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신청했지만 소급 적용은 최대 11개월분까지만 가능해서 아이고. 결국 2년치가 넘는 금액, 약 26,000달러를 그냥 놓치신 거죠. 26,000달러요? 네, 2026년 기준으로 독신 가구 소득이 연 21,624달러 미만이면 최대 월 1,086.88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와, 단순히 몰라서 놓친 금액이라고 하기엔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이건 그냥 생활정보 팁이 아니라 거의 필수 생존 정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연금의 핵심은 신청이군요. 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자료를 보니까 의료 혜택 쪽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온타리오의 약값 지원, ODB라고 하죠. 이게 없어진다는 루머가 많았는데 이 부분의 진실은 뭔가요? 그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65세 이상을 위한 온타리오 약값 지원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1,24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시니어라면 처방전당 2달러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사실상 거의 모든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그 기준보다 높은 분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혜택은 있습니다. 1년에 먼저 100달러의 공제액, 디덕터블이라고 하죠. 이걸 본인이 부담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처방전 하나당 최대 6.11달러까지만 내면 됩니다. 네, 아주 고가의 약이라도 그 이상은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약값 지원이 사라진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것과 달리 2020년 의료 분야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치과보험, 캐네디안 덴탈 케어 플랜이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캐나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변화다? 네,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중에서 가구 합산 소득이 연 9만 달러 미만이고 또 기존에 개인이나 직장을 통해 가입한 다른 치과보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 연령대가 거의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이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연 가구 소득이 7만 9천 달러 미만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100% 지원이요? 네, 100% 지원이죠. 그 이상 소득 구간은 40% 또는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보장 범위인데 단순한 스케일링, 충치 치료는 물론이고요. 크라운, 틀니, 심지어 비용이 많이 드는 신경치료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저도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나에 수천 달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겠습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료보험, 그러니까 병원비나 의사진료비, 온타리오의 OHIP나 BC주의 MSP 같은 것들은 기존과 변동 없이 계속 무료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그건 그대로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양원, 즉 롱텀 케어 비용입니다. 이건 무료가 아닙니다. 아, 이건 또 다르군요. 네. 온타리오 기준으로 2026년 기본 비용이 방 종류에 따라 월 2,011달러에서 3,034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재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치과보험 같은 새로운 혜택이 생기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결국 이런 복지에는 비용이 따르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어떻게 바뀌고 또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CPP2라는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데요. CPP2요? 네. 기존에는 연소득 68,500달러까지만 5.95%의 CPP 기여금을 냈습니다. 이제는 그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4%를 더 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당신의 연봉이 8만 달러라면요. 68,500달러까지는 예전처럼 5.95%를 내고 그 초과분인 11,500달러에 대해서는 4%의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고소득 근로자의 기여금을 늘려서 미래 연금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중요해지겠네요. 자료에서 연금 소득 분할, 펜션 인컴 스플리팅을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던데요. 부부 간 소득 격차가 클 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전략이다. 네, 예를 들어 한 분은 연금을 많이 받고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고소득 배우자가 받는 연금 소득의 최대 50%까지를 저소득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있던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가구 전체가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죠. 자료에 나온 설례처럼 이 방법을 통해서 1년에 3,000달러 이상을 절약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꼼수가 아니라 부부의 소득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셈이군요. 꼭 챙겨야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숨은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가 그냥 돌려주는 돈, 즉 환급, 크레딧입니다. 아, 돌려주는 돈. 좋죠. 첫째는 GST, HST 크레딧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소비세의 일부를 저소득 가구에 돌려주는 제도로 분기대로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둘째는 온타리오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온타리오 트릴리언 베네핏, 온타리오 트릴리언 베네핏입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등을 보조해 주는 건데 이건 매달 지급됩니다. 자격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왠지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이 모든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세금 신고. 네, 소득이 한 푼도 없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매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만 정부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아, 이분은 자격이 되시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 세금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정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등록 절차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2026년에 확실히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받는 CPP와 OAS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7% 인상됩니다. 둘째, 전국적인 캐나다 치과보험이 본격 시행돼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죠. 셋째,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은 CPP 기여금이 소폭 오릅니다. 반대로 소문과 달리 굳건히 유지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OAS 수령 연령은 여전히 65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다. 네,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도 변함없이 무료고요. 그리고 GIS 소득 보장 보조금이나 온타리오 약값 지원 제도 역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당장 확인해야 할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주시죠. 네 가지 행동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이라면 GIS를 신청했는지 지금 바로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둘째,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가구 소득과 기존 사보험 유무가 핵심입니다. 네. 셋째,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세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서 GST, HST 크레딧 같은 각종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넷째, 부부라면 연금 소득 분할, 펜션 인컴 스플리팅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세요. 오늘 대화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이 나를 알아서 챙겨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출 카드를 내밀어야만 읽을 수 있는 것과 같네요. 결국 내가 나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입장권이자 모든 혜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들이 2026년을 불안감 없이 그리고 더 든든하게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잠시 언급된 주택자산을 활용한 재산세 이연제도처럼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집을 단순히 세금이나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은퇴 생활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에 한번 탐색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